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여러분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그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보니까요, 청년 최고위원이죠. 우재준 최고위원이 전부 이제 지도부가 사퇴를 하자, 그리고 이제 재신임을 받자,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조광환 지명직 최고위원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맨 나중에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또 우재준 최고위원에 대한 그 견해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제 마쳤는데요. 여러분, 그 우재준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 계열이죠. 자, 물론 여러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표가 책임지는 것은 책임 정치의 구현으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결과가 참패로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자, 방송을 여러분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말이죠, 25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그 계엄 때문에 이탈,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말이죠, 국민의힘은 사실상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이 말이죠,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내란 프레임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죠. 완전히 국민의힘은 만신창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지방선거 결과는 참패로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당원들의 뜻이라면은 물러나야겠죠. 정치에서 말이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황에서 말이죠, 국회의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그 한동훈 의원, 이 사람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또 그를,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지금 이렇게 물러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동훈 의원이 이런 자격이 있을까요? 정당은 뭡니까, 여러분? 집권을 목표로 하죠. 그래서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결성된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정치적 결사체라는 것은 여러분, 공동운명체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자, 12.3 비상계엄 어떻습니까? 많은 법학자들도 뭐 저하고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은 아니에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여론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방송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한동훈 대표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대표는 정치적 결사체라고 그랬죠. 공동운명체라고 그랬죠. 설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일탈이라고 하더라도요, 당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대표로서의 소임이 뭡니까? 최소한 말이죠,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탄핵을 제외하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든 무엇이든 책임 정치와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공동운명의 정신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당시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말이죠, 먼저 비상계엄은 불법이야, 위헌이야, 그리고 내란이라고 나중에 규정까지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다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결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통해서 파면이 됐습니다. 이때까지도 한동훈은 계속 파면을 주장을 했죠. 결국 이재명의 당선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검찰청 폐지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노란봉투법 지금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한동훈 당시 대표 행동,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당 대표로서 말이죠. 대통령과 당을 끝까지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정치를 벌여서 정치적 결사체를 배신한 것입니다. 탄핵 이외의 정치적 해법을 전혀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이요, 위헌이요, 뭐 탄핵 결의하고 국회에 달려가고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정권 상실에 영향을 100% 미친 거죠. 공동 책임보다는 개인적인 정치적 판단을 우선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한동훈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당보다는 헌정 질서가 우선이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 침묵할 수가 없었어. 당의 이해관계보다는 국가 시스템을 먼저 생각했다. 정치적 손해를 그래서 감수하고라도 원칙을 선택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사람은 국민의힘 당원으로 두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말이죠, 정치적 결사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살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죠, 여러분, 그럴듯하게 명분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치적 결사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 이 국민의힘은 안중에도 없었죠.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의 안위를 생각했고요. 다시 말하면 자기 정치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 제가 판단할 때는 정치적 결사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의힘을 말이죠, 사실상 무너뜨린 그런 한동훈이 말이죠, 지금 보궐선거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당대표의 퇴진을 요구한다?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당은 여러분,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국가의 권력 획득 그리고 국정 운영을 목표로 결성된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정당 정치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죠, 여러분? 공동의 이념, 공동의 정책, 공동의 정치적 운명, 공동의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정치적 운명을 공동으로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동훈은 이런 정치적 결사체, 국민의힘을 이탈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보를 데리고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한동훈의 배신만 없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순서대로 퇴진했을 거고 다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거예요. 왜 이런 말이죠, 순리를 택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을 했느냐? 한동훈은 책임져야 되죠.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은 말이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돼서 민심이다. 언론에서도 민심 그러는데요. 여러분, 부산 북구 갑의 민심이 말이죠, 대한민국 전체 민심을 대변합니까? 부산 북구 갑의 민심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민심을 다 대변합니까? 여러분, 한 지역구의 선거 결과를 말이죠, 전국적인 민심과 동일시하는 거, 당원 전체의 민심과 동일시하는 거, 이거 위험한 거예요. 선거 결과는 여러분, 후보 개인의 여러 가지라든가 모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이가 승리했다고 해서 말이죠, 보수층이 한동훈을 지지한다, 국민의힘이 한동훈을 지지한다, 한동훈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 지도자는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어디까지 공동운명체 정신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한동훈은 말이죠, 국민의힘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대다수 국회의원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력을 끌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어렵게 한 것이에요. 곧 파산할 것 같은 국민의힘에서 제일 먼저 탈출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기 정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재명 정부 출범 1등 공신은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도록 특등 공신이 바로 한동훈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생각했다, 헌법을 생각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국민의힘을 그렇게 버려놓고 지금 국민의힘에 돌리겠다는 거,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동훈은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복당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배신의 문화는 계속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배신해도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시켜도 결국 살아남는구나. 부산 북구 가면은 살아남을 수 있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권선징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장동혁 대표 결코 참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책임 정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언을 드리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잊어야 됩니다. 윤어게인 외치지 마십시오.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다? 선거를 통해서는 가능하겠지만 혁명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 민주당의 폐악질, 이거는 우리가 상기해서 떠도 고쳐야 되집니다만은, 자, 윤석열 대통령 말이죠. 비상계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제일 먼저 많이 보냈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이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압수수색 하잖아요. 대통령이 말이죠.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어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해야 되는데 거의 2년이 지나고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한 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에게는 더 책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말이죠. 탄핵으로 몰고 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의 머리를 들이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정당성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말이죠. 정치적 결사체가 무너집니다. 언제든지 배신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장동혁 체제를 지지하고요. 한동훈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개선된다면 그것 또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